레파토리가 있어요. 내가 널 사랑한다, 정말 아낀다, 나의 결혼 생활은 비참하다, 내 와이프랑은 헤어지고 너랑 만날 테니까 너가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, 정신 차려!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왜냐하면 나는 못 벗어나요.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에 취약한 걸까요? 어떤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기 쉬운 걸까요? 그 피해자들의 특징들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,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극도로 낮습니다. 내가 충분히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못할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뒤로 빠지는 특성이 있어요. 두 번째는 불안이 상당히 높습니다. 내가 충분히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못하면 어떡하지?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떡하지?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어떡하지? 실패하면 어떡하지? 이런 것들을 자꾸 염려하기 때문에 나의 결정을 상대방에게 맡기려고 하는 의존적인 성향이 튀어 올라오는 거죠.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대인관계가 상당히 좁습니다. 누군가가 나에게 가스라이팅의 어떤 가해자의 역할을 하려고 할 때 내 주변에 좀 풍성한 대인관계가 있으면 나는 이 사람이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충분히 캐치해낼 수 있어요. 알 수 있어요. 주변에서 이상한 것 같아, 너 쟤 조심해 라고 얘기를 해줄 법한데, 내가 대인관계가 이미 좁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에게 아주 가학적인 가스라이팅을 할 때 내가 그것밖에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이 반복되는 거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기술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즉, 나의 의사에 대해 가지고 나 이거 아니야, 내 입장에서는 이거 싫어, 이렇게 나의 입장에서 나의 감정 표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, 이 피해자에 취약하신 분들은 나의 감정 상태를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걸 잘 못해요. 즉, 눈치를 엄청 봐요. 그러다 보니까 사회 기술 훈련이 떨어지다 보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요청해야 되는 바들을 항상 숨기고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끌려진 삶,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,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가스라이팅의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본다면, 팀장님과 팀원이 있는 상황에서 팀장님은 유부남이고 팀원은 결혼을 안 한 미혼의 여성인 거죠. 이 여성인 팀원은 팀장님을 상당히 존경합니다. 실제로 일적인 능력도 뛰어나요.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마음속으로 이성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참 일적으로 존경하고, 또 한편으로는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가지고, 또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뭔가 조언도 구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. 하지만 이 팀장인 유부남 입장에서 그거를 딱 그 정도 관계로만 유지할 수 있다면 좋지만, 이 경우에 만약에 가스라이팅적인 요소가 작용을 해버렸을 때 관계는 상당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. 어느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또 실질적인 도움을 참 줄 수 있죠. 그래서 다른 팀원에 비해서 유독 뭔가 이렇게 이 팀원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더 많은 도움을 주면서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. 그런 상황에서 팀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줄여가고 그거를 팀장이 할 수 있는 역할로 대부분 대체를 해주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 팀원은 나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가 상당히 두려워져 버립니다. 그러면 나는 이 팀장님에게 더욱더 일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. 그 상황에서 특정 상황에 대한 대표적인 경우가 성적인 관계죠. 성적인 관계로 뭔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, 폭력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거를 뿌리치기가 상당히 힘든 심리적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. 내가 이거를 거절했을 때 입게 될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 같은 것도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그때부터 가스라이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거죠. 레파토리가 있어요. 이 가스라이팅 하시는 분들이 내가 널 사랑한다, 정말 아낀다, 나의 결혼 생활은 비참하다, 내 와이프랑은 헤어지고 너랑 만날 테니까 너가 지금은 조금만 기다려 달라 하면서 그 가스라이팅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. 이게 거짓 희망이죠. 계속 그 가스라이팅을 유지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거든요. 꽤나 많아서 이거를 얘기하면서
뭔가 이렇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습니다. 연장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위계에 의한 성관계라는 것은 아무리 그 부하 직원, 즉 여성의 입장에서 혹은 의뢰 입장에서죠. 의뢰 입장에서 본인이 동의해서 한 어떤 성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이게 위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의뢰 입장에선 이걸 거부하기가 상당히 힘든 심리적인 조건에 놓이게 됩니다. 이럴 때 발생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랑이라는 포장 하에 있는 가스라이팅이죠. 특히 남녀 사이의 가스라이팅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동등한 조건에서 사랑을 했느냐에 대한 게 가스라이팅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요? 주요 요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즉 동등한 관계에서 형성됐을 때만 사랑은 가스라이팅이 아닌 셈인 거죠.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스라이팅을 극복할 수 있을까? 가스라이팅 관계를 극복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스라이팅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보면 꽤 긴 시간이에요.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나의 판단력은 이미 그 사람한테 완전 통제당한 상태에 있어요.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에게 본인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. 왜냐하면 나는 못 벗어나요. 그래서 가스라이팅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는 분리예요. 물리적으로, 정서적으로 분리시켜야 됩니다.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본인의 판단을 더 이상 믿으면 안 돼요. 나는 이미 세뇌 당했잖아요. 나는 능력 없고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이미 나는 인지 왜곡이라는 게 생겨버렸기 때문에 내가 나 이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어, 나 혼자서 독립할 수 있어, 나 혼자 이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본인의 판단력을 믿지 마세요. 그래서 분리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. 그러면 분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? 나 혼자 아직까지 힘이 없는데. 그래서 중요한 게 두 번째가 건강한 의존의 대상을 그 다음에 찾아야 됩니다. 이때 중요한 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.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점점 성장해서 독립을 하듯이 나는 지금 왜곡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극도로 자아가 약해져 버렸단 말이에요. 그 상황에서 건강하게 나의 자아를 키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, 그게 때로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, 때로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, 그것도 없을 때는 적절한 전문 치료자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건강하게 의존하는 거죠.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서서히 독립하는 과정들을 경험해 나가는 게 중요하죠. 근데 물론 이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있어요. 왜냐하면 나는 익숙해져 있는 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성이 있거든요. 내가 설령 학대를 받고 내가 피해를 받고 심지어 때려 맞기도 하고 내 모든 게 뺏긴다 하더라도 때로는 내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게 나는 익숙해졌으니까요. 사람이 익숙한 게 제일 무섭거든요. 저 건강한 사람이 나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뭔가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이끌고 가도록 하는 게 불편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걸 참아내야 돼요. 그래야지 나는 이 진정 가스라이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. 아무래도 가스라이팅은 어려운 주제예요. 솔루션도 그렇게 쉽지 않고요. 제가 이 부분을,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가볍게 제시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여러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뭐 하나의 가십거리로 전달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물론 유튜브기 때문에 좀 재밌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네요. 다음번에는 조금은 쉽게 재미나게 즐겁게 풀어낼 수 있는 마음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.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